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상반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무려 7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줄어든 건 그만큼 심리적인 여파가 잠수를 타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부동산 거래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해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잘못 들어갔다가 골로 갈 수 있다는 생각.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고집스러운 상승 궤적을 그리고 있는 기준금리. 올해 들어서는 풀 시동이 걸려서 속도를 줄일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죠. 사정이 이러다 보니 자금을 땡겨오기가 부담 100배. 은행에서 문자가 날라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입니다. 인상된 대출 이자는 그대로 대출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대출을 일으킨다? 거의 인생 어드벤처가 되는 거죠. 막다른 길목까지 헤치고 나가야 할 대정글 탐험이 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 웨이팅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겁니다. 하락장은 단기적으로 끝날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입해야 할 골든타임 잡기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죠. 지금 들어가다가는 골로 간다는 반대편에 서 있는 생각,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가야 제대로 된 진입 타격 시점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게 됐습니다. 부동산은 이렇게 치고 빠지는 밀당 속에서 가장 최적의 시점을 골라낼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산 가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집값 추세 속에서 당장 거래 안으로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꺾이면서 거래는 거의 빙하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브레이크 없는 설국열차가 따로 없죠. 그냥 끝도 없을 것 같은 겨울왕국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파트 값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그냥 단기적인 하향 추세면 진입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머리를 깨지 않아도 되는 건데 장기화되고 있다는 게 골치죠. 그래서 당분간은 반등 시점, 약세장 속에서 반등할 수 있는 베어마켓 랠리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단지 매수 심리가 단기적인 주변 여건의 변화로 침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킹 달러 현상, 달러 가치는 오르는데 원화는 떡락을 해버리는 환율 변동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는 무조건 하반기까지 그 퍼센테이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려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냥 반쪽짜리 샌드위치 한쪽 방에만 잼을 발라놓는 거면 괜찮겠는데 중국 위안화까지도 약세 국면을 보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경기 침체까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원화 가치가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거죠. 자칫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았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한 계단씩 숨죽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벌써 2.5%에 이르게 됐네요. 연말까지는 충분히 3% 넘어갈 거고요. 이런 상황이니 누가 아파트를 사려 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집값이 빠질 수밖에 없죠. 이런 분위기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은 부동산 정책의 중심에 있는 정부까지도 이런 하락장 분위기를 하향 안정화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침체 상황을 반등시킬 부양책을 아직은 쓸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긴 올랐죠. 집값이 반토막이 나도 그 상승분을 반납하기까지는 그래도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미친 집값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적정선의 낙폭을 찍고 있는 게 정부로서는 그리 나쁜 분위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폭락으로 내몰릴 때는 엄청난 시장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렇게 집값 하향세에 대해서 그리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재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분위기니 계속해서 대외 여건의 변화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금의 집값 추이는 하락세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은 올 하반기 서울에서 나오는 대규모 정비사업단지 물량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확실하게 적용되는 곳들, 같은 분상제 아파트라도 분양가는 분명 명암이 엇갈릴 겁니다. 무늬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셀프 자금 체크를 통해서 오버가 되면 무조건 버리셔야 되고요. 만약 인풋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진입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구축 같은 경우는 내년 이후부터 금리 인상이 정말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장면들이 재현이 될 겁니다. 케이블 TV 전원일기 재방송 나오듯이 뻑하면 금리 인상 뉴스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자금 경색을 이유로 돈이 제대로 돌지 않을 것 같은
위기감에 몰린 급매 물량들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혹독한 조정기를 거친 가격으로 나오게 될 듯합니다. 이때부터 매수를 트라이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죠. 요즘 급매로 나온 아파트가 신고가가 아닌 하향가로 유명을 달리하고 있죠. 고독 아르테온 16억 선에서 14억 선으로, DMC 파크뷰자이 14억 선에서 10억 선으로, 잠실 트리지움 23억에서 20억 선으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단지 급매가로 치부할 수 없는 건 이렇게 내리막을 걷고 있는 아파트들이 급매가가 일반 거래가로 팔리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급매가가 현 시세로 둔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매, 그렇게 던진 가격들이 실제 현장에선 거래가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관심 있게 급락세도 지켜보셔야 한다는 거죠. 물론 4억 떨어졌던 마곡 엠벨리 14단지 최근에 17억이라는 신고가를 찍은 것도 있어요. 여전히 하향세는 들쑥날쑥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요. 서울 아파트가 최근에 부동산 약세장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 가치로도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인내가 필요할 듯합니다. 아마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40% 이상 하락하기에는 현재 워낙에 한국 고유의 자산 개념으로 묶여있는 아파트들이 태반이라서 여전히 하락세라는 대세에 역행할 수밖에 없는 방어벽을 구축하기 시작한 호가는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서울 분양권 거래가 제로라는 지표는 그만큼 수요도 없다는 얘기지만 이렇게 시세가 내려가는 시점에서 손해를 보면서 입주권 분양권을 팔겠다는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모두 팔짱을 끼고 있으니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호가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반면에 수도권, 경기권 단기적으로 급등한 곳들은 여전히 입지적인 변수보단 가치 판단의 변수가 많아서 매력이 없는 곳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침몰하는 배, 그냥 떡락하는 곳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될 겁니다. 수도권, 경기권에서도 잘만 고르면 대박 칠 수 있는 곳들도 있으니 여기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죠. 아무튼 내 집 마련을 위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선 올해 말 정책적인 공급 공공분양 물량들, 그리고 정비사업단지에서 나온 민간 분양 중 가성비가 좋은 곳들 놓치지 마시고요.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금리 때문에 숨이 막혀서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에 쏟아져 나온 매물들도 너무 구축은 말고 그래도 신축에 가까운 곳들을 살피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듯 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들어가면 죽을까 아니면 나중에 들어가면 기회를 놓칠까? 정말 헷갈리는 상황이죠. 그러나 확실한 건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가장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듯합니다. 기회 포착을 잘 하셔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집을 손에 거머쥘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